네, 안녕하세요. 원래도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지만 이번에도 특히 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게, 제가 사실 코로나로 조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더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격리 해제되고 한 2주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침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와 같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오미크론 쉽게 보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차량 관련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 그대로 중고차 구매 요령입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SK 엔카에 보면 대부분 그 보험 이력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그냥 웬만하면 걸으시면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차를 너무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유료로 그 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차인데 보험 이력이 비공개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확인을 해보시나 마나 아마 엄청난 그런 어떤 보험 가액이 잡혀 있을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 이력이 중요한 것은 이 차가 사고가 몇 번 났었고 또 얼마나 크게 났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수리 비용과 그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험 이력이 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의 BMW 5 시리즈가 두 대가 있는데, 첫 번째 5 시리즈는 4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정도고, 두 번째 5 시리즈는 한 방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BMW를 비롯한 독일차는 뭐 범퍼만 그냥 쓱 갈아도 200만 원 정도는 그냥 나오고, 뭐 자잘한 부속들까지 합쳐지면은 뭐 200, 300, 400 정도 나오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BMW를 비롯한 그 독일차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은 정말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사고가 여러 번 있는 차는 사실 구매하셔도 나중에 뭐 주행에 크게 이상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5 시리즈는 뭐 한 방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 그런 차들은 사실 수리가 정말 잘 된다고 하면 단차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충격을 받은 차들은 사실 단차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뭐 수리비가 한 방에 2, 300 정도 나온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고가 여러 번 나 있는 차도 웬만하면 걸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여러 번 났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운전이 서투르거나 차에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차 관리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브랜드에 따라서 수리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독삼사 같은 경우는 뭐 한 2, 300 정도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만약에 6, 700 정도가 한 방에 나와 있다 이러면 사실 갸우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가 포르쉐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리 비용이 BMW, 뭐 아우디, 벤츠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한 방에 뭐 한 600 정도의 수리 비용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페라리를 사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그런 슈퍼카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정말 수리 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뭐 보험 이력 2,000, 3,000 정도 잡혀 있는 거는 굉장히 경미한 사고일 겁니다. 물론 뭐 보험 이력이 없거나 정말 경미한 어떤 그런 상황이 베스트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차를 사고 싶었고 근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근데 또 보험 이력을 보니까 그렇게 막 큰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서신다면 그냥 그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웬만하면 짧은 마일리지의 차를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좀 뭐랄까 충격적인 어떤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이거를 정말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좀 많이 궁금해요. 저라면 당연히 무조건 마일리지 짧은 차를 구매를 합니다. 만약에 이 댓글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저는 10년 동안 세워져 있던 차를 사서 관련된 오일류만 정말 싹 바꿔가지고 새 차처럼 탈 것 같아요. 기계는 굴려줘야 한다는 말은 뭐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서 사실 쓰일 어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노화는 그 세월에 비례를 하지만 기계의 노화는 그 연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계가 사용된 시간에 비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실내에서 그리고 상온에서 쭉 보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그 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라스틱 아니면 고무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그 한겨울에 정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한여름에 더 그 뜨거운 열기를 또 받고, 이렇게 그 고무와 플라스틱이 온도차를 크게 겪다 보면은 내구성이 많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차를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대략 뭐 한 1억 원 정도 이상의 그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타이어가 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 가격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타이어가 꼽혀 있다면 글쎄요, 이 차의 전차주는 차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간혹 보면은 정말 차에 맞지 않는 타이어들이 꼽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차를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저렴한 타이어가 꼽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을 안 쓴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됐다라고 100%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완벽한 중고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차가 있다, 그런 민트급 차가 있는데 그 차들은 또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아무리 민트급이라고 해도 중고인데 막 신차와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신차 사는 게 낫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엔카를 막 그 맨날 뒤지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신차나 민트급 중고를 살 만한 또 돈은 또 약간 애매하게 부족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이제 종종 그 E9M3 매물을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매물이 없다면서 저한테 매물 좋은 거 한번 찾아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엔카를 들어가서 보면은 뭐 괜찮은 차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말 구하기 힘들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차들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떡하니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저한테 자꾸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은 그 차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런 차들 금방금방 나가버려요. 충분하지 않은 돈으로 최대한 흠이 없는 차를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맞지 않죠. 적은 돈으로 어떻게 좋은 차를 삽니까? 일단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 997과 991은 사실 차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997이나 991도 둘 다 첫 번째 차주를 굉장히 못 만나고 두 번째 차주를 잘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주가 전데, 997의 경우는 뭐 휠기수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주분께 얘기를 듣기로는 첫 번째 차주분이 여성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차는 막 문콕도 엄청 많고 뭐 사실 고급이도 잘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외관 컨디션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두 번째 차주분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저한테 넘겨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997은 뭐 손댈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991 GTX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차주분이 그렇게 차를 막 아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차 역시 휠 4개 전부 다 기스가 있고, 그리고 그 조수석 도어에는 엄청 문콕이 많아서 그 붓페인트로 막 엄청 찍은 흔적들을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감안을 하고 감수하고 구매를 결정했던 것은
두 차량 모두 이제 구하기가 힘들었던 차량이었고 제가 또 사고 싶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신차를 살 만큼 내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티끌만큼의 어떤 위험도 감수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차를 놓치게 되고 계속 나는 이 차 사고 싶다 이렇게 계속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중고차라는 게 사실 큰 흠만 없고 그런 어떤 자잘한 흠은 가져와서 이것저것 새 걸로 바꾸고 뭔가 더 내 걸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더 애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잘한 흠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수하시고 어떤 크게 베이스가 되는 것만 문제가 없으면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일 텐데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차는 정말 다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차를 놓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정말 주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오일도 교환하고 또 점검도 할 겸 해서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급한 마음에 차를 샀는데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 2015년이었나요? 그 첫 번째 EV-를 팔았을 때 그때 판 이유가 997을 살려고 팔았었는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EV-를 샀었죠. 그 이후로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보다가 한동안 또 입고 있다가 또 보다가 입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계속 있다가 거의 뭐 한 5년, 6년 지나서 997을 가져온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차를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차를 사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너무 급하게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차는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던 그 차의 키가 쥐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전문적인 이야기는 없고 당연한 말씀만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차다 싶으시면 일단은 뭐 보험 이력이 조금 있더라도 큰 하자가 없고 그렇다면 그런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한번 체크 받아보시고 그분께서 또 괜찮다고 하시면 구매해 오신 다음에 약간 그런 자잘한 흠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꾹 가꿔주고 또 새 걸로 바꿔주면서 애착을 더 주시면 정말 그 차와 또 오랫동안 인연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